자, 문재인 의원이 진짜 오랜만에 채널A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통진당과 관련해서 꼭 해산까지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행태들이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데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죠. 이제는 무슨 그쪽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문재인 의원의 얘기가 원론적으로는 참 옳게 들리는 얘기인데, 자, 함정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 천상철 차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터뷰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안보 경제 분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 안보 경제에 있어서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건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보 국가 성장에 대한 담론의 주도권을 이 보수 세력에게 뺏긴 거는 전략적인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통진당 이제 해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통진당이 운동정당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커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통진당도 반성을 하고 있을 테니 그렇다면 그쪽과는 완전히 벽을 쌓고 상종도 못할 완전히 남 보듯이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는 같이 커나가는 세력이니까 좀 이것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보는 그런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북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은 사실 없었습니다. 자, 이동혁 차장. 통진당뿐만이 아니라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류 평화나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대화 상대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문재인 의원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 통진당이 왜 이런 사태를 맞았는지 먼저 자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런 언급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준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을 향해서 먼저 자성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자, 아마 대선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고려한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선을 못 끊는 것은 숙주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면피성 발언인가요? 이 숙주당이라는 거는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오늘의 통진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바로 비판, 그 숙주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에 대한 면피성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니면 대권 도전 시 2, 3% 표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자, 제가 금방 물으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뒤에 부분일 텐데 천상철 차장 보기에는 어떻게 이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48대 51, 3%포인트 차, 100만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3%, 2%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뭐 나중에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이미 이제 밝혔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 만약에 통진당과의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2, 3%가 아니라 2, 30%포인트 표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통진당과의 과거 연대를 통해서 이 통진당 세력을 키워줬다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무 이쪽을 몰아세우면 그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올까봐 그쪽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이 얻은 득표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얻었던 그 득표수보다 많았거든요. 많았죠.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미 나의 집토끼들은 이만큼 확보가 엄청나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떤 그 종북 성향이 있다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버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쪽
자,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 쪽에서 날 좋아하는 것보다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표의 확장성이라는 그 정치 공학적인 용어가 오히려 내부 단속을 하고 자기의 지지 세력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 인터뷰 보면요. 드는 생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 나오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네, 대통령 예. 후보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게 사실은 그 종북의 문제는 사실은 항상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저거를 사실 문재인 후보가 한 번에 끊어줘야 되는 것인데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동훈 차장 말은 조금 반대고 이제 천상열 차장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과연 표현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중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통진당을 지금 시점에서 버리고 가는 게 문재인 의원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각자 판단을 하실 텐데 문재인 의원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겠다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한번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